안녕하세요. 경제매거진 M 차미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창현입니다.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정반대로 사상 최대 취업률을 보이는 세대가 있습니다. 바로 60대인데요. 인구 고령화가 가장 큰 요인이지만 또 하나 정년 후에도 내 일을 하고픈 노년이 늘어난 것도 영향이 크죠? 맞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단순 노무직과 저임금에 한정된 게 대다수인데요. 최근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정년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청춘 못지않게 전성기를 누리는 일명 슈퍼 시니어가 등장하고 있는 건데요. 저와 함께 그 슈퍼 시니어들 만나보시죠. 점점 어려워지는 취업. 그 바늘구멍을 뚫고 신바람나게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희끗희끗한 머리, 세월이 느껴지는 주름. 그들은 바로 시니어. 아무리 몸보다 800은 안 되겠습니까? 에너지는 내가 뭐 젊은 애들 못지 않으니까 지금도. 내 인생의 정년은 없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뿐. 남다른 전략과 열정으로 인생 2막을 시작한 슈퍼 시니어들을 만나봅니다. 매일 자신이 입은 옷 사진을 찍어 웹사이트에 올리는 한 남자. 그의 패션을 보기 위해 사이트에 다녀간 사람이 무려 170만 명. 이 사진 속 주인공을 만나봤습니다. 그레이 슈트에 블루 머플러로 한껏 멋을 낸 노신사. 이분이 바로 대구의 킹스맨, 올해 나이 64세 시니어 패션 컨설턴트 박지현 씨입니다. 그가 디자인한 옷을 사고 싶다고 인터넷을 통해 들어오는 셔츠와 슈트 주문 제작 건수만 한 달에 100여 건이 넘습니다. 단골 외에 새로 좀 유입되는 고객분들은 전부 다 대부분 다 블로그를 통해서 와요. 아무리 몸보다 800은 안 되겠습니까? 멋에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정도였던 그는 10년 전 퇴직한 후 패션 컨설턴트라는 두 번째 직업을 갖게 됐습니다. 인터넷에서 입소문을 타고 그야말로 대박난 박지현 씨. 그에게 패션 컨설팅을 받기 위해 직접 매장을 찾는 손님도 많습니다. 옷차림에 대해서 컨셉에 대해서 조금 지도를 좀 받을까 해서. 동네에서 흔히 볼 법한 평범한 60대 남성을 카리스마 넘치는 기업의 임원으로 변신시키는 것이 오늘 그에게 주어진 임무인데요. 이거하고 차이가 컨트라스트가 이거하고 차이가 나야 돼요. 흰머리로 머리색과 얼굴색의 차이가 적은 손님. 전체적인 조화를 위해 슈트와 셔츠의 색깔 대비 역시 크지 않도록 흰색과 회색으로 결정합니다. 넥타이는 벨트 버클을 살짝 덮는 길이로 매주고 매너의 상징 행커치프는 그린색으로 포인트를. 패션 피플의 필수품, 선글라스가 빠질 수 없죠. 끝으로 회색 롱코트까지 입고 나면 언제 어디서나 인기 폭발이라는 박지현 표 컨설팅이 완성됩니다. 안 보여주세요? 나오잖아 각이. 나도 이런 옷을 접해도 소화시킬 수 있겠구나 그러는 자신감이 지금 생기네요. 그의 패션에 대한 인기는 세대를 초월하는데요. 이제 갓 20살이 된 새내기 성인부터 야, 너무 멋있네. 한 살이라도 젊게 보이고 싶은 중년 남성까지 통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북한에 누구 닮았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이 옷을 입고 다니니까 그래도 다들 좀 그 사람처럼 보더라고요. 그가 일평생 가장 좋아하던 옷을 두 번째 직업으로 삼은 박지현 씨. 뒤늦게 찾은 천직에 하루하루가 신바람 납니다. 좋은 옷 만들어주고 싸게 만들어도 이래 젊은 아들하고 놀고 못해주고 인정받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재밌게 즐겁게 사는 사람 시니어 중에 하나일 겁니다. 100세 시대, 만 60세에 정년퇴직을 한다고 해도 직장 생활을 한 30-40년만큼 수입이 없는 상태로 살아야 합니다. 게다가 퇴직한 가구 10 중 6은 생활비 부족을 겪고 있다 보니 일하는 노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은퇴 후 다시 일터로 돌아가는 건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뿐만은 아닙니다. 노년층의 건강과 체력이 좋아지고 휴식보다 일하는 보람이 중요해진 거죠. 그렇다면 퇴직 후에도 전성기 못지않게 일을 하는 시니어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남이 갖지 않은 주특기를 갖기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그 생각을 끊임없이 해야 될 것 같고, 현역 시절에 하고 있는 일과 연장시켜서 약간의 발전을 시켜가지고. 이번에는 제가 국내 최고령 커리어 우먼을 만나 평생 현역으로 일할 수 있는 비결을 알아봤습니다.
국내 최고령 커리어우먼이신 김옥나 선생님 맞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자를 육성하는 복지재단의 명예이사장인 김옥나 여사. 봉사활동에 관한 책 번역과 강의가 주 업무인데요. 제자릿수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정합니다. 근데 제가 직접 뵙고 나니까 좀 믿기질 않아요. 101세시라고요? 100세. 100세, 그러니까 만 100세. 네. 1918년생, 올해 우리 나이 101세, 만으로 100세 맞습니다. 하루 중 가장 긴 시간을 머문다는 김옥나 여사의 사무실로 함께 가봤는데요. 거의 하루 종일 내 컴퓨터 일해요. 아이고, 컴퓨터 낯설지 않으세요, 이제는? 아유, 오래 했어요. 오래 하셨군요. 오래 했기 때문에 네네. 쓰는 것보다 이게 나아요. 강의가 없을 땐 대학에서 전공한 영문학과 일본 유학 경험을 살려 해외 서적을 번역하는 것이 주 업무이다 보니 컴퓨터 사용은 필수. 이게 이렇게 보면 글씨가 아주 잘 보이잖아요. 네. 급변하는 세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아직도 철학, 종교, 예술 등 다양한 책을 읽고 공부한다고 하는데요. 김옥나 여사가 이렇게 오랫동안 전성기 못지않게 일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20대나 30대 살던 모양대로 그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100세에 일을 하나 뭐 그런 생각 없어요. 경험을 살리고 끊임없이 공부한 또 다른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30년간 국내 굴지의 무역회사에서 일하다 정년퇴직 후 보험회사에서 인생 2막을 시작한 최종용 씨. 무역하면서 많이 배운 거, 사람과의 관계, 또 상품 거래 이런 것이 결국은 제가 보험을 하면서 도움이 됐죠. 보험 약관을 철저하게 분석, 고객의 입맛에 딱 맞는 상품을 제안하는 영업으로 놀라운 성과를 보였습니다. 매주 한 건 이상의 계약을 한 거를 보험업계에서는 1W라고 합니다. 그거를 44주 연속을 했습니다. 최종용 씨는 지난해 보험 설계 일을 시작한 지 4년 만에 시니어 보험 설계팀의 팀장이 되었는데요. 단기간에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전직의 노하우에 성실함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그는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 출근길에 나섭니다. 올해 나이 66세, 활기찬 인생 2막을 걷기 위해 아침 운동은 필수죠. 최종용 씨가 사무실에 도착한 시간은 아직 8시도 되지 않았네요. 5년 동안 하루도 지각한 적도 없고 또 하루 결석한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출근에 서두르는 이유는 동료와 함께하는 보험 스터디 때문인데요. 보험 설계사로 좀 더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동료들에게 아침 스터디 모임을 제안한 최종용 씨. 최종용 팀장만큼 이렇게 실적을 내시는 분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팀 어떤 그런 실적은 굉장히 가장 탁월합니다. 그래서 팀원들도 가장 많고요. 매주 수요일 경기도의 한 병원을 찾고 있다는 최종용 씨. 환자들이 가입한 보험 상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무료 보험 상담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보험 실비나 이런 거 청구를 사실 안 해봐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좀 여쭤보러 왔어요. 외래는 하루 통원이 20만 원 한도밖에 안 돼요. 자칫 놓칠 수 있는 약관 하나도 고객의 입장에서 철저히 분석하고 따져 가능한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 상담 봉사를 한 지 벌써 2년째. 금액적으로 제일 큰 거 7,600만 원 해드린 게 있죠. 고객을 단지 보험 판매 대상으로만 보지 않는 그의 진심은 고객의 신뢰로 이어졌고 자연스레 보험 성과 건수도 늘었습니다. 월 평균 6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데요. 제일 크게 바라고 있는 거는 앞으로 한 최소 10년 이상은 더 근무하는 거. 두 번째는 제가 많이 도움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들의 세계에 도전장을 내 당당히 취업에 성공한 안예순 씨. 그녀는 운전면허 학원의 최고령 할머니 강사입니다. 운전이라는 특성상 남자 강사를 선호하는 운전학원. 하지만 안예순 씨는 섬세함과 성실을 모기로 시니어 인턴 과정 3개월을 거친 후 당당히 정직원으로 채용됐습니다. 때론 엄마처럼, 때론 할머니처럼 학생들에게 다가가는 안예순 씨. 자, 내가 향수 좀 뿌리고 냄새 나나봐. 이게 내가 좋아하는 향수야. 학생을 위해 서비스한다는 마인드로 수업에 임한다는 그녀. 합격했다고 맨날 찾아와서 감사 인사하고
친절 강사도 이번 주도 1등 하시고. 자동차 부품 사업을 하던 남편을 도와 일하며 자연스레 운전 실력이 늘었다는 안예순 씨. 3년 전 사업을 정리한 남편은 귀촌을 제안했지만 그녀는 운전 강사로 인생 2막을 시작했습니다. 워낙 운전을 또 좋아하고 또 잘하는 편이고 자신만만하게 그냥 계속 설득을 하다 보니까 뭐라고 못하죠. 63세 나이에도 월 25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그녀. 어디로 가려고 어디로. 브레이크 눌러야지. 뭘 눌러. 지금 브레이크 눌러야지. 뭘 누르려고 그랬어. 왜 공짜 아니야? 300m라고 그랬잖아. 운전이 미숙하다 보니 실수를 하는 것은 당연지사. 강습생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분위기를 전환해봅니다. 비 좋고 안 좋고 봤어? 네, 봤어. 너무 멋있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강습생이 대부분이다 보니 대화거리를 만들기 위해 가요순위 인기 차트를 꽉 잡고 있는데요. 원활한 수업 분위기를 위한 그녀만의 특급 노하우. 이런 게 바로 눈높이 교육이겠죠? 이게 나한테 적성도 맞고 또 우리 원생도 또 딸 아들 같고 동생 같으니까 또 즐겁게 교육할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일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 자신만의 주특기로 제2의 전성기를 누리는 슈퍼 시니어들. 열심히 일하는 당신은 언제나 청춘입니다. 연초가 되면 건강검진 많이들 하시죠? 그런데 이 건강검진처럼 1년에 한 번씩 체내량 검사를 해라. 이렇게 의사들이 권하는 영양소가 있는데요.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처음 듣는데요. 힌트 없을까요? 우리나라 사람 10명 중에 9명이 이 영양소가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아, 알겠어요. 비타민 D. 이게 비만하고 또 암 유발과도 연관이 있다면서요. 네, 잘 아시네요. 그런데 문제는 겨울철에는 비타민 D 결핍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건데요. 적신호 켜진 비타민 D. 생활 속에서는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46세 유수경 씨. 올 겨울 들어 부쩍 몸이 피로한 것을 느낀다. 더부룩한 속에 감기도 여러 번 걸렸다는데 여기저기 불편하고 아프니까 약국이나 병원에 가서 이제 약을 좀 지어 먹기도 하거든요. 근데 별로 나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왠지 모르게 우울한 기분과 한 움큼씩 빠지는 머리카락도 적잖이 신경이 쓰인다. 그래서 고기부터 과일까지 골고루 먹는 것은 물론 건강기능식품도 이것저것 챙겨 먹고 있다고 하는데 종합 비타민하고 그리고 또 뭐 밀크시슬 하고요. 뭐 루테인이나 오메가3. 그런데도 혹시 영양이 부족한 건 아닐까? 정확한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 기분도 그렇고 몸도 상태가 안 좋고 하니까 좀 오히려 더 외출을 못 하겠더라고요. 수경 씨의 증상을 꼼꼼히 챙겨 들은 의사. 한 가지 검사를 제안하는데 비타민 D의 결핍 증상일 가능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측정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D 혈중 농도를 검사한 결과 정상 수치에 훨씬 못 미치는 비타민 D 부족 진단을 받았다. 뼈의 소실이 진행되면서 뼈마디에 통증이 오게 되고 모낭의 각질 형성세포의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탈모가 더 빨리 일어나게 됩니다. 비타민 D는 햇볕이 피부에 닿으면 체내에서 스스로 합성되는 비타민으로 일명 햇볕 비타민이라고도 불린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비타민 D 결핍 인구가 나날이 증가하는 상황. 5년 동안 6배 이상 늘었다는데 도대체 원인은 무엇일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피부 미용이나 노화 방지 목적으로 햇볕을 좀 기피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또 외출을 하더라도 선블록을 워낙 철저히 하다 보니까 실제 자외선이 피부에 닿는 일이 굉장히 적은 거죠. 게다가 요즘처럼 추운 겨울철엔 일조량이 적은 데다 야외 활동이 줄면서 피부를 통한 비타민 D 합성이 쉽지 않다. 빛 좀 자주 쐬는 편이세요? 아니요, 많이 안 쐬는 편이에요. 안에서 직장 생활을 하니까 많이 쐴 일이 없어서. 피부가 약하니까 이렇게 기미 주근깨 생기고 이런 걸 싫어해서. 그렇다면 일상생활 속에서 보충할 수 있는 비타민 D의 양은 어느 정도일까? 여러 방법들을 찾아